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어드릴 책 내용은 개화된 꿈, 자성예언,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술독에 빠진 20살, 입대 특수전 사령부, 행복비법 운칠기삼, 생각 나누기, 시간의 지혜 옹고지심까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의 주최로 부산 소재 중학교 3학년 반장과 부반장들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무작위로 다시 반을 편성해 모르는 친구들과 어울렸다. 물론 밤마다 편성된 장학사 선생님들이 지도로 어울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 반에 편성된 윤장학사님은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어린 나이에도 그 이야기가 꽤나 감명 깊었는지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서서히 분위기에 적응할 때쯤 윤장학사님은 자성예언이라는 것을 해보자며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종이 앞면에는 내가 잘하는 것들 20가지를 쓰고 뒷면에는 앞으로 내가 이룰 것들 20가지를 써보세요. 나를 포함한 반 친구들은 고민하며 종이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었지만 평소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지 쉽게 종이를 채우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 둘 종이를 채워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후 돌아가며 각자의 장점과 앞으로의 목표를 발표했다. 이걸 외워서 매일 한 번씩 가능하다면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거나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잘 보관해 뒀다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꼭 확인해 보세요. 자성예언을 실행한 후 많은 감명을 받았다. 비록 종이에 자신의 생각을 옮기는 것뿐이었지만 자신과 대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친구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랬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향집에 내려와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상자가 보였는데 거기에는 중학교 때 일기장과 메모를 했던 종이더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련회 때 자성 예언을 적었던 메모도 있었다. 옛 생각이 나 읽어내려 가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이 20가지 중 벌써 16가지가 달성돼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되내면 삶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 자성예언의 수를 20개에서 100개로 늘려 실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지금껏 이루어온 성취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획된 꿈이었다. 힘겹던 중학교 시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응원 덕에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다. 만약 나를 일깨워준 사람들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분명히 말하지만 중학교 시절 나는 환골탈태하지 않았다. 여전히 거칠고 반항적이었으며 쉽게 분노했다. 다만 세상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했을 뿐이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노는 것을 좋아했고
공부를 뒤로 했다. 너한테는 미래가 없다. 좋아하던 여자에게 그냥 싫다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된 일은 충격을 넘어 공황 상태를 가져올 만한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했다. 고등학교 시절 나의 생활 패턴은 친구들과 함께 이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자연의 순리이자 불변하는 우주의 법칙이었다. 그렇듯 본능에 충실했던 나는 형이 만든 천체 관측비에 입부했다. 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별과 같은 눈동자를 지닌 여고생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학예제나 나이트클럽 등 정말 여고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도 지속되니 점차 지겨워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아는 영어 단어는 총 500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하게 된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형을 가외해 주었던 영어 선생님은 나를 볼 때면 한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웃돈을 주어 뭐라도 시켜달라고 했다. 그 선생님도 별로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책 한 권을 주고 내게 외우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걸 외우면 용돈을 주기로 했다. 마침 노는 것에 흥미를 잃고 심심하던 차였기에 주신 그 책을 외우기 시작했다. 물론 술 한잔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군화를 살 수 있는 용돈이 들어오는 것이 매력이었지만 이유가 어쨌든 처음 내준 과제를 쉽게 해결했다. 반신반의하던 어머니와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과제를 내주었다. 그렇게 내는 과제마다 잘 따라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다 보니 재미가 붙은 것이다. 영어 단어를 어느 정도 외우자 선생님은 문법책을 한 권 내밀었다. 그 책을 건넬 점 선생님의 눈빛은 처음 과제를 내주던 때의 눈빛이 아니었다. 나의 근성과 발전 속도에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문법을 익히기 시작하니 독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다른 과목은 바닥이었으나 영어는 중상위권에 오를 만큼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 공부에 탄력을 받은 나는 자막을 가리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100편 이상의 영화를 설립했고 반복해서 보면서 귀를 열 수 있었다. 영어가 되니 다른 과목에도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설과 신문사설 등을 정독하며 글의 흐름을 익히고 언어를 공부했다.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책을 통째로 외워버렸다. 그러나 끝내 수학은 정복하지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성적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입시를 준비할 때쯤에는 몇몇 학교에는 지원해볼 만한 성적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던 나는 막상 대학에 간다 해도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민의 날이 이어졌다. 형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속이 후련합니다. 오빠야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맙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인지 겉모습은 끌렁해서도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편하게 여겼다. 그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떠올랐다. 심리치료나 정신과 상담과 같이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나는 심리학과나 임상병리학과 등에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고 남은 수험 기간을 불태웠다. 그의 수능은 어려웠다. 짧은 기간 재미를 붙이고 잘 보기에는 기초가 부족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가자고 했던 학과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점수였다. 그러나 점수에 맞춰 아무 곳이나 지원해야 잘 다닐 자신이 없었다. 최대한 가고자 했던 과와 비슷한 과에 지원했다.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돌아왔다. 지원한 학교 모든 곳이 후순위 예비 합격이었다. 즉 누군가 입학을 포기해야만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자신이 처량하고 한심해 밖에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도 아직은 예비 후보군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보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때 내게 남은 것은 장렬하게 좌절하는 것이 전부로 보였다. 물론 더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목표가 생기고 도전했다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 하던 나날이었다. 술독에 빠진 20살. 축하합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이영훈님께서 지원하신 자연과학계열에 합격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다. 사실 거의 포기한 채로 20살의 겨울을 보내고 있던 차였다. 그런 나에게 전화기 넘어 들린 추가 합격 소식은 꿈과 같았다. 물론 후순위의 예비 합격이었지만 하늘 위를 걷는 기분이 뭔지는 몰라도 아마 이때를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심지어 지나가던 개가 똥을 넣어도 즐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는 마음이 들려고 하던 찰나였기 때문이다. 한번 들려온 합격 소식은 본물 터지들 줄을 이었다. 지원한 거의 모든 학교에 합격했다는 통보가 들려왔다. 재수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졸지에 선택하는 자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 상황을 두고 한 이야기 같았다. 그렇게 나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교는 신세계였다. 일단 대학교의 좋은 점은 이랬다. 첫째, 합법적인 음주가 가능하다. 둘째, 주량만 되면 선배들이 사주는 술을 무제한 들이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셋째, 이전까지는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넷째,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말만 잘하면 대리 출석도 가능했다는 것 등 너무도 놀 수 있는, 놀아야 하는 이유가 많았다. 그리하여 나는 놀았다. 그것도 전투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것은 좌절 직전의 고통을 보상받는 차원의 노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어릴 때부터 놀기를 좋아했으나 내가 이렇게 잘 노나 싶을 정도로 놀고 또 놀았다. 오늘은 학과, 내일은 예비역, 모레는 동아리, 걸피는 향회, 그 걸피는 동기들, 닷새 뒤는 고향 친구, 여새 뒤는 혼자서도 놀았다. 그렇게 코피가 터질 정도로 놀았다. 그 결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학사 경고에 가까운 학점이었다. 그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을 맞았으나 다행히 치명상을 피하고 겨우 숨이 붙어 있는 상태와도 같았다. 잠시 학업을 포기할 생각할 정도로 조건부 자유의 늪은 깊었다. 그러나 함께 놀다가 진짜 학사 경고를 받아든 친구를 보고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끼는 객긴이었다. 보통 그맘때쯤 나와 같은 남자들이 하는 다짐이 있다. 군대 갔다 와서 잘하면 되지였다. 무슨 마법의 주문도 아니고 이놈이고 저놈이고 대한민국 20살 남자가 되면 다들 외우는 주문이었다. 군대만 다녀오면 현실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 믿음. 나를 환골탈퇴시켜줄 그곳. 나는 그렇게 착각하며 인과응보의 가오를 짊어진 채 군대에 지원했다. 입대 특수전사령부 넌산훈련소 신나게 놀던 과거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모두 거쳐야 하는 관문 앞에 섰다. 운동을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즐기는 나에게는 군대는 생각보다 즐거운 곳이었다. 훈련소 생활에 점차 적응이 되어가던 어느 날 영내 작업 도중 독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근처에 있던 조교와 동기들은 빠르게 달아났지만 바로 앞에 있던 3명의 동기는 경직된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뱀이 아니라 커다란 독사였기 때문이었다. 잘못 움직였다가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본능이 작용했던 탓인지 그 3명은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나 역시 어릴 적 뱀을 잡아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독사는 처음 봤기에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뱀 근처로 다가갔다. 뱀은 측면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조심스레 옆으로 이동했다. 발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까지 이동 후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빨리 독사의 몸통을 밟았다. 놀란 독사가 이를 드러내며 전투화를 깨물었다. 그러나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전투화를 뚫지는 못하였다. 꼼짝 못하게 된 독사의 목을 잡아 비틀었고 그 사이 동기들이 무사히 자리를 피했다. 이 사실은 빠르게 훈련소 내에 퍼지며 자연스레 내 주위에 사람이 몰렸다. 그 과정에서 동기들과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앞으로의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다. 훈련 과정의 끝을 향해 가자 훈련병들이 최대 관심사는 부대 배치였다. 당시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인맥을 동원해 편한 부대에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상당히 부조리한 일이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었다. 나 역시 소문은 들었으나 직접 본 일은 없었기에 그저 소문이려니 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나라서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나는 특별히 가고 싶은 부대가 있지는 않았다. 어느 부대를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 국방 의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기무사 장교의 안보 교육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본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교육하는 그의 당당하고 우직한 모습은 교육 내내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나는 그의 멋진 모습에 반해 기무사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교육 중대로 복귀하는 줄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그의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열차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기무사 장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청 긴장됐지만 그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게 누구도 말릴 새 없이 이 일은 벌어졌다. 훈련병 이영원, 육군 기무사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발 시험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그곳에만 겨울이 찾아온 듯 조교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육군 기무사의 고위 장교라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데 일개 훈련병이 그 앞을 가로막고 때를 쓰고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무모함을 넘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의 시선이 나와 기무사 장교에게 쏠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기무사 장교 역시 당황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내 웃음을 보였다. 이름이 뭐라고? 훈련병 이영원입니다. 충성! 기무사 장교는 펜과 메모지를 꺼내 이름을 적었다. 이후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발길을 돌렸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이 일은 저질러졌지만 후환이 두려웠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 저녁 조개들에게 엄청난 열차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했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었다. 여전히 나는 최선을 다해 훈련소 생활에 임했고 동기들과 잘 지냈다. 조개들 열차료를 준 이후 딱히 안갚음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일주일쯤 흐른 뒤 기무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무사에 지원해보라는 것이었는데 필기와 논술 면접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꿈만 같았다. 연락이 오지 않아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정말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훈련소 간부들의 배려로 소신껏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결과를 대기하는 동안 신원조회가 진행되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원하는 부대에 배치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는 훈련 과정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퇴소식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던 중 중대장의 호출이 있었다. 마지막이니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중대장실에 방문했다. 그런데 중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담배를 물고 있었다. 용원아, 기무사 배정됐던 게 특전사로 변경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 가서 생활 잘 해라. 미안하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합격까지 한 상황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지위에 압력이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내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위야 어찌됐든 군에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어느 부대에 가더라도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하필 배치된 곳이 특전사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훈련을 받는 내내 극한의 경험을 하고 낙하산을 타다가 다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모두가 기피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나였지만 이번만큼은 눈앞이 깜깜했다. 천리 행군을 비롯한 고난이도의 훈련을 전역할 때까지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특전사행 열차에 올라타는 나를 보던 동기들의 눈빛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바라보는 것과 같았다. 어떻게 저렇게 재수가 없냐고 말하는 동기들을 뒤로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렸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왕이면 멋있게 마치자고 다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차가 멈춰섰다. 어서 와라 아우들아!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베르모를 쓴 건장한 체격의 특전사 부사관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악몽의 시작이었다. 특전교육단에서의 첫날 밤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날 저녁 영화 한 편을 보여줬는데 바로 쇼생크 탈출이었다. 한참 빠져서 보고 있는데 앤디가 감옥을 탈출하는 장면에 이를 때쯤 담당 부사관의 한마디가 모두의 귀를 어심케 했다. 여기서 도망가려면 저렇게 가라! 네모바이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체험한 표정을 확인했다. 그렇게 특전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특전교육단 현 특수전학교. 이에 훈련을 하게 된 나는 특전통신병이라는 주 특기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곧 공수훈련에 돌입했다. 그 과정이 워낙 힘들었던 탓에 100kg에 육박하던 몸무게가 75kg까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6주간 흘린 땀이 태어나서 흘린 땀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훈련은 고됐다. 아무리 빨아도 훈련복에서는 신내가 진동했고 전투복을 털면 마른 땀이 가루가 돼 공중에 흩날릴 정도였다. 그렇게 살과 함께 나태함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근육과 자부심이 차올랐다. 훈련을 마치며 서로 무술을 가르쳐 주고 대련하며 강인함과 전우애를 키워나갔다. 공수훈련 기간에는 장교, 부사관, 병사 상관없이 훈련 번호로 불리기 때문에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 즈음에는 기무사에서 특전사로 보직이 바뀌고 한숨을 지었던 순간은 까맣게 사라지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에 감사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 비법 운칠기삼. 운동선수가 실력은 부족했는데 운이 좋았다면 우승 소감을 말하는 경우를 두고 우리는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운 역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기고자 하는 집념과 끊임없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부상을 당한 선수가 투혼을 발휘해 우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몸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반응한다. 사람의 감정은 의식하지 않을 때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 즉, 기분과 감정이 외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이다.
의식적으로 즐거운 생각을 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만큼 의식은 중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평소 어렵던 일도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안 좋은 일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또 다른 안 좋은 일을 만드는 악순환을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의 산물이다. 안 좋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또다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의 원리이다. 악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주변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생각 자체를 끌어들인 것은 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평소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면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점차 생각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늘어남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덧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통해 항상 감사하고 기분 좋은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생각 나누기 시간의 지혜 옹고이지신 세종대왕과 같이 현황들이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던 까닭은 그들 곁에는 연륜 있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위에 아무리 훌륭한 인재가 있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현황들은 대체로 여러 인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안에 자신의 생각을 녹여내며 새로운 합을 도출해냈다. 그렇게 이어진 정책과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현황들이 그랬듯이 연륜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젊음의 열정은 분명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나친 열정이 때로는 조급함이 되어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럴 때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고민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도 한다. 옛말에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는 말처럼 시간과 경험으로 깨우친 어른들의 지혜는 천령들의 열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또한 어른들의 지혜와 더불어 후배들의 참신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들에게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소중한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그렇게 신구의 조화 속에 탄생한 생각은 속이 꽉 찬 수박처럼 알찬 힘을 지닌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의견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공연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 어린 조언과 차분하게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다면 옛 현황들처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